안녕하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40대 아저씨입니다. 제 와이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 와이프가 없죠. 와이프가 없는데 제가 혼자 와이프를 소개하려니까 좀 뻘쭘한데,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악플이겠죠. 저는 우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제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악플의 의도를 갖고 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와이프 이렇게 예쁘니까 도망가겠네, 아니면은 또 이혼하니까 두 번째 이혼에 대해서 영상을 또 찍어라,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베트남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미국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죠. 미국 영주권을 위해 가지고 억지로 나하고 만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케이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 결혼 이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중간에 말씀드린 거는 한국에 있는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미국 가실 여성분들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부 다 이제 한국 가가지고 일도 하고 거기 커뮤니티에 벌써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까지 한국에 가서 돈을 한 3년 정도 벌어서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거의 대부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 가실 분을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실 분들의 몇 명이 안 됐는데 그분들도 업체 사장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얘네들 진짜 너무 별로야, 내가 쳐낼게 해서 맞선 보러 오신 분을 이제 업체 사장님이 가 해서 다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전화위복이라는 게 이제 나한테도 일어났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맨 마지막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는 날 오신 여성분이랑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제 와이프죠. 어떻게 됐냐면은 호치민에 살고 있는 여성분입니다. 일단 업체에서는 호치민 여성분을 등록받지 않아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지만 제 와이프는 국제결혼 업체에 등록을 하고 있는 여성분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원래 그 업체가 알고 있던 베트남 마담 여성분의 실제 친구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미국 갈 사람을 찾지를 못하다가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죠.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 사람도 괜찮고 미국도 갈 수가 있고 뭐 회사도 좋은데 다니더라, 여동생 보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동생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제 와이프는 일단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나 봐요. 한 이유 자체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SNS 같은 경우에도 많이 노출되고 하니까 베트남 남자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못 느꼈나 봐요. 그리고 베트남 남성분들의 이렇게 좀 책임감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베트남 웬만한 남성분들도 경제적인 능력 있으신 분들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걸 일찍이 알아가지고 외국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 정도만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었던 그 마담 분의 손에 끌려가지고 저 이전에 맞선을 한번 보긴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안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따로 연락이 와가지고 저를 만나러 와가지고 이제 매칭이 돼가지고 결혼을 한 케이스죠. 그래서 제 와이프는 22살입니다. 제가 지금 42살이기 때문에 만으로 딱 20살 차이가 나죠. 딱 20살 차이가 나는 형태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호치민 7군에 살고 있는데 집안이 괜찮아요. 제 와이프 집안이 좀 괜찮습니다. 이제 장인 어르신께서는 공안이셨고요. 공안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제 결혼식에 그 지역에 있는 이게 공안에서 제일 높으신 분도 오셨어요. 그래서 공안의 간부분도 오셔가지고 제 결혼식에 참석을 하시고 식전 행사에도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언니가 둘이 있고 여동생이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언니 둘 다 공안입니다. 그래서 언니 둘 다 경찰입니다. 경찰이고 그리고 형부가 둘이 있겠죠. 그러면 형부 둘 다 또 공안입니다. 그래서 다 공안이에요. 집안이 모두 다 공안입니다. 그리고 언니 둘 다 대학교를 다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여동생은 지금 대학에 재학 중에 있어요. 그래서 셋째 딸이 제일 예쁘지만 사고뭉치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래서 제가 봐도 셋째 딸인 저희 와이프가 제일 예쁘고요. 그러면서 좀 공부를 좀 지지기게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혼자 딱 못 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 장모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빨리 결혼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나 봐요.
그렇지만은 뭐 한국에 보내고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집안도 좀 좋고 집안 사정도 좋으니까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확실히 더 좋은 나라라는 거를, 한국보다는 좋은 나라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시집을 보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미국 갈 사람을 못 찾는 바람에 오히려 저는 제 와이프 같은 굉장히 좋으신 분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적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과분하신 분이고요. 나이도 저보다 충분히 과분하신 분이고, 그리고 집안도 좋고, 뭐 경제적으로 부족한 집안도 아니고, 그리고 대학교를 나오질 않았지만 우리 와이프가 고졸이긴 하지만 영어를 꽤 잘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꽤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를 할 때 저는 영어를 거의 못하겠지 생각하고 항상 대화를 해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근데 상당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베트남 분이랑 만났을 때 이 정도의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만족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시켜야 되고 이제 자동차 운전 연습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와이프는. 그래서 미국 영주권 따려고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우려에는 좀 대답이 됐길 바라요. 그래서 전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미국에 대해서 생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 영주권을 위해 가지고 사기 결혼을 합니까? 미국은 또 그렇게 넉넉한 나라는 아니죠. 뭐 물론 성격 차이나 문제들로 가지고 나중에 뭐 잘못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잘못되면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 툭툭 털고 또 영상도 만들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세상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맙시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 또 금방 이혼하겠네, 또 문제가 있겠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우려는, 일단은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신분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좀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철이 약간 없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20살 어린 여성분을 만나면서 철이 많길 바라는 거는 그게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 철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딱 볼 때 그거를 제가 좀 어린 신부를 맞이하니까 충분히 이해해야지 하지만, 그 순간순간 제가 왜 이렇게 철이 없지,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한테 숙제로 남겨놓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요즘에 문자 같은 경우는 챗GPT로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보내줍니다. 근데 챗GPT가 워낙 그냥 번역기랑 다르게 너무 문장을, 우리는 영어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문장을 잘 써서 보내줘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보내는 문자들이, 사실 제가 방금 철이 없어 보이는 게 약간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보다 훨씬 철이 꽉꽉 든 문장들을 보내줍니다. 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제가 사랑 표현을 하면은 제가 막 애정 어린 이렇게 좀 약간 철없이 이렇게 보내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후하고 뜻이 깊게 해갖고 사랑 표현을 정리해서 다시 또 보내주는 뭐 그런 게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차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밤에 좀 늦게 자야 되고, 그래서 낮잠을 좀 자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거기에 잘 따라줍니다. 잘 따라주는 것도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려도 저도 물론 있어요. 왜냐하면 업체 결혼이라는 게 이제 한국 결정사랑 비슷한 겁니다. 결혼정보회사나 국제결혼 업체나 그냥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는가, 그리고 또 얼만큼 기간의 차이로 결혼을 하는가의 차이로 국결업체랑 이제 결혼정보회사랑 차이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8개월이 꽉꽉 찬 8개월이거든요. 저희 와이프를 처음 만난 게 8개월이 지났는데, 보통 8개월이면은 이제 한국에서 하시는 분일 것 같으면은 국제결혼을 이미 여성분이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가 되겠죠. 그 정도로 긴 기간을 이제 저희는 기다렸고요. 지금부터도 1년 반이 더 걸립니다. 와우, 정말 길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까지 8개월 동안 이렇게 시간을 가진 게 약간 선물인 것 같아요. 물론 문제도 있었고 좀 싸우기도 있었고 좀 큰 문제도 있긴 있어가지고 휘청휘청한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고 더 사랑하게 되고, 지금은 제가 제 와이프를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사실 이 정도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없으면은 제가 이만큼의 사랑을
가질 수가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살짝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긴 기간을 좀 헤쳐나갈 양분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이제 결정에 대해서 좀 겁도 났었는데 그 겁이 다 사라진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뭔가 제가 가진 상황 때문에 생긴 단점들이 모두 장점으로 승화되는 말 그대로 약간 전화위복의 상태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의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사고도 많이 납니다.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문제도 많이 있고요. 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잘 노력하고 잘 준비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부터 우리 와이프랑 제가 문제가 있는 거는 정말 인간 대 인간의 문제로 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차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 많이 공부하고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본인을 가꾸고 본인이 충분한 사람이 되고 눈을 잘 기르면은 충분히 좋으신 분을 만나고 정말 정말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만족을 하고요.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후회를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 와이프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유익한 영상이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